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8일 토요경마, 서울경마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또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7월 달이 이제 각 경마장별로 한 조씩 이제 돌아가면서요. 계획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예. 다음 주가 이제 부산이 휴장하고 그 다음 주가 서울, 예. 그 다음 주가 이제 제주 경마 휴장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일정이 있는 탓인지 좀 편성이 이번 주 토요 경마가 좀 빡빡해요. 빡빡해요.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뭐 일요일도 그렇고 좀 빡빡한 느낌이에요. 요즘 경마가 그 편성은 어려운데 배당은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난감하더라고 이게. 지난주는 뭐 문세영 기수가 거의 싹쓸이다시피. 이번 주도 상당히 또, 이번 주는 뭐 정말 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인기만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 인기만 거의 없어요. 근데 어거지로 들어오니까. 이 참, 그게 좀 정말 어려운 점이 아닌가 느낌도 있는데. 자, 지난주는 이제 박영께서 줄죽중을 또 여러 개 해주셨네요. 토요 경마는 이경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5경주도 뭐 삼복성으로 적중해 주셨고 뭐 10경주 12경주가 좀 재밌었네요. 박남규는 또 현장 추천 선물을 가져갔는데 8.7배짜리 짭짤하게 또 주력으로 때려드렸고요. 뭐 1경마도 서울 4경주 7경주에서 적중이 나와 주었고, 자, 김태형 기자가 이제 역시 또 지난 토요 경마 서울 12경주에서 이건 또 쌍승식으로 또 승부하셨나봐요? 예, 대한장군 유시시설 박영과 같이 말씀한 말로 27배짜리 쌍승식도 주력 승부해 주시면서 역시 우리는 좀 기본적인 느낌이 좀 배당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느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도 뭐 여러 차례 좀 잡배당 적중해 드렸습니다만 제주 경마도 신성원이가 또 지난주는 여러 차례 좀 적중이 나와주었는데 아마 이제 어제부터 제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제주 경마도 신승훈이 단독 방송으로 유지시 방송을 토요 경주 방송 진행 이후에 바로 붙여가지고 수록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 경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신승훈이의 제주 유시 방송과 함께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그러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9경주 승부라고 보고 계시고, 김태형 11경주. 11경주인가요? 예. 1경주하고 11경주 승부라고 보고 계시고, 김태형 기자가 2경주 13경주죠? 예. 자, 1경주입니다. 1경주가 박남규 의원이 또 승부 경기로 지정한 이유는 올 신마, 간만에 보는 올 신마들끼리 편성된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첫 경주는 액면적으로 보면 이 4번의 섬광이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갈 것 같아요. 2번에 뭐 금필로드라든지 7번의 위너스 글로리, 1번의 클리너컵. 주로 이제 주행검사 때 좀 기록이 좋은 말들 위주로 인기만 나오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고 어떤가요?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올 신마 경주인데 의외로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좋은 신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신마들은 대부분 다 뛰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별로야 다 이러는데 의외로 능력 자체도 있고 컨디션도 괜찮다고 한 마필이 1번 크리너킨, 2번 금빛로드, 5번 모닝맵에 6번 개척자, 7번 위너스 글로리, 9번 위즈런까지 여기에 문세영 기수덕신은 4번만 성광이까지 7마필이 전부 다 기본적인 사이즈, 능력이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마 크리너킹 1번마 크리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게이트 이점이 있고요.
물론 기록은 2번 금필로드와 4번 섬광이가 빠른데 그건 불량줄에서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또 주행검사라서 100% 과시는 못하고 게이트 이점에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1번마 크리너킹이 그나마 여건이나 전개가 좀 낮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마방에서도 이번 신마를 기대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9번까지 7마필 전부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빡센 승부가 벌써 예고된 느낌인데.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편성 센 편성이에요. 이 뭐 신마경주 지난 금요 경마 1경주도 부산 경마제가 편성이 세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편성이 굉장히 센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전과 다르게 신마 대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그런 느슨하게 막 신마를 빨리 대비하다 보니까 능력마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경우가 없는데 대비가 전반적으로 늦다 보니까 능력마들이 지금 대거 몰려 있기 때문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센 마필이 많고 인기야 뭐 4번, 2번이 불량주로 해서 1분 2초대를 기록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혈통적으로도 물론 기대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과다한 인기를 끄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따라서 인기권에서 밀려 있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충분히 되는 마필 정말 숨어있는 보평 한도 노리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 2번, 4번은 좀 기록 보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공인 초대인데 한 1.5초 내지 2초 정도는 좀 대줘서 좀 능력을 좀 재평이 되지 않을까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신마 경주라는 게 또 기록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숨어있는 또 혈통의 진정한 가치가 또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박랑규 위원의 간만에 보는 올 신마 승부 1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가 또 김태현 기자가 노리고 있는 추천 경주로 편성된 게임인데요. 자, 국산 육군의 첩니다. 별정 경주이고 자, 액면 구도는 7번의 핑미걸을 중심으로 12번의 모두 뒤에 내지는 6번의 미라클 엔젤 쪽에 인기가 마주고 있는데 자, 박기현 교수님은? 강초는 없다고 봅니다. 핑미걸이 인기 있는데 물론 핑미걸도 되는 마필이긴 해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 주행 불량기도 있고 또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그런 맛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차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고 물론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팔리는 것만큼의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오히려 아니지 않나 보이지고 저는 이 5번 와일드레이크가 데뷔전에서 역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장래성도 출전 마필 중에서는 다른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뭐 조교 강도도 끌어올리면서 또 페로비치기까지 기승이라면 5번 와일드레이크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2경주는 철저하게 배당 자체를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뭐 7번마 핑미거리 직전 경주 늦발 이후 약간 올라왔다고 팔리는데 또다시 늦발하면은 여전히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6번 미라클 엔젤 12번 모두 뒤에도 14주간의 공백기 이런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분명 있고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전개나 여건 그리고 직전 경주와 지금 상황의 내용 자체가 괜찮습니다. 스타트 하자마자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의외로 배당 메리트 또 뭐 다른 여건까지 복합적으로 조합을 했을 때 딱 나오는 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배당 자체도 좋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무조건 그 마필 놓고 후차권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배당 자체 메리트를 무조건 노리는 그런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1번의 달콤한 주말의 액면 선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달콤한 주말의 내용이 뭐 그닥 좀 실하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일단 믿을 수는 없는 마필이죠. 뭐 게이트 좋고 빠른 순발력 있고 하지만 최근 하향세고 체중 자체도 좀 빠지면서 저는 좀 세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액면 선행조차 못 갈 정도로 좀 그 컨디션적인 면에서는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들리기 때문에 그 대항마로 떠오르는 말이 지금 제가 보는 각도에서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초장 강성보로 나게 된다면은 아주 또 두둑한 배당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점 노리고 간다면은 이건 전형적인 복대복으로 고배당 승부 가능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네요. 김태형 기자 한번 믿고 가는 한번 고배당 승부 기대해 주시고 자 3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인데 앞말들로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인기 구도는 이제 8번의 세미풍 8번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1번의 러블리 케일린
11번에 황금사냥, 12번에 승승쾌걸들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세미풍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낫죠. 근데 이제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만 뛰면 되는데 일단 6주 만에 나왔고 조교 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현장에서의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또 세미풍도 그렇게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센 마피는 아니기 때문에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외곽이 12만 승승쾌걸이 일단 뭐 지난번에 올라오는 맛을 보여줬죠. 또 조교 강도도 모처럼 정말 끌어올리면서 서승훈 기수인데, 기본적으로 이 승승쾌걸이라는 마필도 끝번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이트를 빨리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페이스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죠. 따라서 이 승승쾌걸이 선위권 내지 뭐 마음 먹으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12번 승승쾌걸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미는 확실히 1번, 2번 게이트 나가니까 맨 못 뛰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때 모래도 맞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말은. 3월달, 2월달 레이스 보시면은 경주 정기패 때 외곽만 돌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비록 그 2월달에 입상권에 실패했습니다만 착차가 없었고요. 또 3월달에 입상해줬죠. 그리고 끝번이 또 낫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점 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형 기자. 일단 뭐 8번마 세미풍이 인기 1위하고 좀 낮습니다. 8번마 세미풍 뭐 특별한 이상만 없다면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8, 2번 마필들 1번마 러블리 케일린, 뭐 11번 황금사냥, 12번 승승쾌걸 전부 다 믿음 자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 보긴 한데, 그래서 그냥 초고액 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더 프라미스, 7번마 더 프라미스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치료는 10마고요.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도대체 가늠이 안 옵니다. 주행검사 때 스타트 15초 9, 막판에 올라와서 1분 6초인데 이 주행검사 보시면은 초반에 방해를 심하게 받으면서 완전히 밀린, 그러면서 후미권에서 전개했는데 의외로 박우령 기수가 후미권에 밀리고도 좀 여유있게 기승을 했습니다. 유마필이 스타트만 된다면 능력 자체를 좀 알 수가 없고 편성 자체가 워낙 부진마다 편성이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마 더 프라미스 유마필도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행검사 때 넛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관심을 줘야 될 대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8번의 세미풍은 좀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인데, 이게 지난 4월 25일날 데뷔전 때 바닥을 친 말이거든요. 근데 바닥만 바로 지난번 경주에서는 강력한 인기만 데킬러 팔리고 입상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이제 무난 유리가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일본의 러블리 킬리는 정말 최근 레이스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력을 다한 승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8번 안고 하시더라도 좀 짭짤한 배당 쪽으로 7번의 더 프라미스 그리고 12번의 승승쾌걸 드릴게요. 자, 4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된 게임이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그 8번의 베스트 로드랑 12번의 댕기스 두 마리가 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뭐 6번의 제이스1, 뭐 9번의 세명라이트, 10번의 폴리프로가 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난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난전의 의미가 있죠. 일단 뭐 인기 마필을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8번 베스로드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뭐 조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고 지난번에도 걸음에 좀 여력이 있었다는 점, 많았다는 점에서는 베스로드가 이편성이면 뭐 충분히 첫 입상을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12번 댕기스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물론 뭐 지난번에 올라오는 그런 끈기를 보여줬고 또 서승 기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많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댕기스나 마필이 깔끔하게 선회가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안쪽에 1승 100승이나 11번 농번 선택이 있는 과정에서 외곽만 돌거나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12번 댕기스가 좀 불안한 인기마다 보여지고, 대안의 마필은 역시 뭐 10번마 플리프로랄지 6번마 JS1 이런 마필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레이스다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뭐 충마 없는 혼전 경주가 되겠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플리프로, 20번마 플리프로가 되겠습니다. 15점 뛰면서 항상 그 정도 걸음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필은 조교 자체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꼬장기가 좀 있어가지고 매번 조교를 제대로 안 시키고 출전한 마필인데, 5월 2일 경주 때는 순발력 의외로 선언을 갖고요. 5월 16일 경주 때는 의외로 추월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열심히 타고 졌는데 여기에 문세영 기수라면은 뭐 지난주도 13번 들을 정도로 상당히 기승술이 좋고 또 다음 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입니다. 2주간의 휴가를 마치기 위해서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거의 문세영 기수가 싹쓸이 한나요. 보는데 10번 폴리프로가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문세영 기수라면 그 점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폴리프로랑 비슷한 말이 용도산이라고 그 내일 나오고 예. 2주 전인 그때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뭐 매번 가서 깨진 그 대가리를 저고 이것도 그냥 낙승을 거둡니다. 아 폴리프로 저도 이게 좀 솔직히 12번 8번이 그 뭐 이 편수이니까 인기마로 저는 잡히고 있는데 강한빈이 어느 말들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10번의 폴리프로를 가장 세게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경주가 이제 국산어군에 칩니다. 핸디키어로 나와 있는데요. 1번의 송암 히어로가 강한 인기 많거든요. 1번의 송암 히어로를 필두로 이제 3번의 스트롱이뉴가 이제 데킬러 공산이 있고요. 여기 10번의 금강제국 이런 말들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액면은 사실 뭐 1번, 3번이 좀 나아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1번만 송암히어로는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고 지난번에 깨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1번 게이트기는 산행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송암히어로가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니라는 게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3번만 스트롱 이너지 않나 보여지고 뭐 지난번에 사실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착순 변경으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날카로운 걸음을 보여줬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좀 불어났던 마체도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롱 위너를 위한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복병은 뭐 6번 실버그레이 케이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컨디션은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 뭐 선행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논 스파이더의 1000m의 추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데킬 맞골이지만 1번 송암히어로와 3번만 스트롱 위너 1번, 3번의 복순식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1번 송암히어로가 직전 경주 금강제국한테 깨지긴 했지만 이번 경주는 전개나 여건이 훨씬 더 낫고요. 이 3번만 스트롱 위너도 생각보다 걸음이 쭉쭉 늘고 있습니다. 1000m 섰다면은 연투를 기대하기 때문에 3번, 1번 맞골이 높다고 보여지고 제가 보는 유일한 복병은 9번마 해누리 이 9번마 해누리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뒀습니다. 승군전이고 편성이 좀 만만치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대끼리 막건이 좀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9번마 해누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암 히어로는 지난번에 이제 선행 경합을 좀 심하게 했기 때문에 3코너, 4코너 드는 과정에서 힘이 좀 빠져가지고 선행 경합한 것 치고는 잘 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고 바로 그 뒤를 3번의 스트롱 유니가 따라 붙는다면은 뭐 거의 뭐 무혈 입승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1번, 3번에 강하게 팔려고 있는 것이고 뭐 변수가 된다면은 이제 역시 뭐 9번 해누리 또 이제 박예윤 기성급이 되었던 이제 뭐 6번의 실버그레이 이렇게 저는 이 2번의 스타일스가 지난번에는 신영철 기수가 좀 승군전에서 탐색했다. 왜냐면 이렇게 그 발주가 느린 말이 아닙니다. 뒤에서 가는 말이 아닌데 너무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좀 앞선권 어느 정도 선입권만 붙어준다면은 3차권 이상의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스타일스 제목이 있고요. 어쨌든 경주 전개는 1번, 3번 두 마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공산이 있다는 거 그 점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난전이 대한 예고되어 있는 게임인데 6경주 이제 그 6번의 포레스트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8번의 태풍, 9번의 천왕 또는 뭐 4번의 은산득회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6번마 포레스트리는 뭐 저는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 승군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당을 해서 팔리지도 않았고 전개도 선임마가 뭐 바닥이 있었던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독땡도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따라서 6번 포레스트리 인정이 되고 8번, 9번은 정말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름의 여력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팔린 날이면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는 마필이고 복병을 또 소개해드린다면 저는 2번 최강 파이터가 이건 뭐 부산에서 뛰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제 서울을 와갖고 뭐
데뷔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었고 뭐 조규 강도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조규 강도도 끌어올려놨고 또 김도준 기수, 신의 기수가 기승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이번 마 최강파 있다가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게 좀 스타트는 안 되지만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빠르지 않은 레이스라는 점도 뭐 최강 파이터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리 보이십니다. 자, 김태기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물론 6번마 포리스트리가 한 반수 정도 위에 마필임은 분명하고 직전 경주 크게 무리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한 번도 무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나마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4번마 은산덕혜가 되겠습니다. 승문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기록 자체로는 좀 처지는 그런 마필이지만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릴 때 상태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체는 직전보다도 좀 나아지는 추세고 직전 경주 워낙 여유 있는 낙승이었기 때문에 4번마 은산덕혜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은산덕혜는 지난번에 그 지하지 기수 오랜만에 복귀 무대에서 나왔는데 와 근데 무식하게 팔렸어요. 그때 팔더군요. 너블리 케일리나 점배당 팔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건 뭐냐면 이미 지난번 출전할 때 그러니까 5월 10일 레이스에서 인기 9위권 아닙니까? 이 말이 그 다음 경주에 강력히 지금 그렇게 배당판을 휘지고 다녔다는 것은 이미 뭐 말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들어진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저도 4번 은산덕혜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프리스트리는 지난번에 선행을 뭐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근데 의외로 그 최악의 전개를 하고도 마지막에 그럼이 안 죽는 그런 그럼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주행 전개와 상관없이 이거는 안고는 가야 되지 않나 느낌이 있고요. 상대 맞고는 뭐 8번, 9번보다는 2번의 최강 파이터 내지는 4번의 은산덕혜에서 한번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7경주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 4번의 듀얼 폭풍과 10번의 슈퍼엔젤의 강세를 보이면서 2번의 노던 호재의 3마리가 세게 좀 팔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3마필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뭐 승부전을 갖는 4번 듀얼 폭풍이 낫다고 봐요. 뭐 비록 승부전은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 승부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4번 듀얼 폭풍 인정이 되고 노던 호재도 가능성은 있는데 좀 기복이 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인기 마필로서는 좀 불안하지 않나 보이지고 10번 슈퍼엔젤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병은 전 3번만 금순이 얹이지 않나 보이지고 이번 경주가 뭐 선행마가 뚜렷하게 없어요. 뭐 금순이 엄지가 지난번에 발주가 매끄러지지 못하면서 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시 3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라면 뭐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금순이 엄지는 뭐 12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가 좀 논의를 봐야겠네요. 네, 논의를 봐야죠. 자, 김태기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인기마 대간이 접전 경주인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10번마 슈퍼엔젤 이 10번마 슈퍼엔젤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종반 걸음이 남으면서 막판에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는데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래를 맞자 좀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주는 10번 게이트입니다. 모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슈퍼엔젤은 능력 발휘를 훨씬 더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23일 경주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마필은 10번마 슈퍼엔젤 10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던 호재도 솔직히 지난번에 13번 게이트에서 너무 불리한 전개라서 그렇지 안쪽 전개라면은 직전보다 훨씬 더 그랩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 4번, 10번 3마리 쌈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복병은 3번 엑시 금순이 건지 직전보다는 좀 쾌주의 스타트를 보여준다면 좀 짭짤한 배당은 낼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8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7번의 호세킹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7번을 중심으로 9번의 진명지원 쪽에서 강한 인기가 좀 팔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대끼리는 좀 불안하다고 봐요. 일단 뭐 호세킹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센 마필인데 이제 공백 13주에 공백을 가려 나왔다는 점 승문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일의 현장의 컨디션이 조금 체크는 필요한 그런 마필이고 진명제약은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불량주로 해서 선행을 갔는데 결국 이제 우승을 거머쥐지 못했다는 점. 근데 이번 경기는 호세킹 때문에 진명지왕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힘을 쓰고 가는 선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선에 가도 호세킹이 외곽에서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명지왕은 지난번보다는 뭐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대끼리라면 역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대한마필로는 오버마 블랙프라이든 뭐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가진 마필이고 이제 3살짜리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마필이고 또 힘이 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마 블랙프라이튼이 이 편성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 저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박영훈과는 좀 다른 생각인데 7번 9번이 대끼리고 제가 불안해하는 마필은 7번 호세킹입니다. 7번 호세킹 개인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센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이즈는 여기서 한 두 수 정도 위까지 센 말로 보여지는데 자 허리 쪽이 좋지 않아서 13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원래 꼬장기 악벽 자체가 심한 마필 여기 허리가 안 좋아서 쉬었는데 마방에서는 뭐 큰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실전에서 또 어떻게 아파가지고 또다시 악꼬장기를 부릴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이에 반해 9번마 진명제왕 뭐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우승을 못했지만 상태는 직전보다 좋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9번마 진명지왕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9번 놓고 뭐 7번 한 방을 공략할지 아니면 3번이나 5번 정도를 공략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7번 호재기 안고 발주에 대한 악벽은 안고는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도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거의 뭐 낙서는 것도 없고 최근에는 주행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쉽게 뺄 수 있는 인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앞선 두 마리 7번 9번이 선행마 두 마리가 인기마로 백길로 팔려가지고 곱게 별다른 견제 없이 들어오겠느냐 그런 변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병마 두 마리는 반드시 노리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이제 5번의 블랙프라이튼 그리고 저는 3번의 렛츠고런도 지난 5월 9일 날부터 상태가 정말 좋아진 조건이기 때문에 3번, 5번 두 마리의 복병 반드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구경주 혼합 3군의 1200으로 전개되는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서울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액면산 7번의 킹스티플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후차권이 지금 11번의 슈퍼갤럽이라든지 2번의 장산맨사, 4번의 내사랑 담양 내지는 8번의 홍남 불패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인기 마필로 위해서는 그래도 킹스티플이 적인 기수인 하만시 기수가 희생했고 뭐 단독 선행도 지금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인 7번 킹스티플의 선전은 뭐 기대할 수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요. 슈퍼갤럽도 뭐 지난번에 정말 다고 구름의 나비에게 오마신 큰 의미는 없지 않아 보이지고 뭐 장산매사나 내사나 담양은 또 승문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은 9번은 빛의 왕이라고 봅니다. 이 빛의 여왕이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복귀전을 가졌고 3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도 조경등 끌어 나왔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역시 경주어리가 1200을 선택했다는 점 단거리에서는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고마 빛의 여왕이 뭐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저도 7번마 킹스티플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편한 선행에 하만식 기수 적인 기수라서 가면은 그대로 버틸 수 있어 보여지는데 문제는 11번만 슈퍼갤럽 분명 나은 건 사실인데 7번 11번의 배당 메리트 가능성에 비해서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점 이 점 때문에 후차권에 상당히 까다롭다는 느낌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배당 메리트를 본다면 이번만 장산맨사가 송재철에서 박태정으로 교체가 됐고 경계상 안쪽을 곱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장산맨사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산매사도 올라오는 말이라서 관심을 두게 될 것 같고 7번의 킹스티플이 지난번에 그 불량주로 조건 물론 뭐 승분율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불량주로 조건에서 아주 뭐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대응 나가는데
장산대로에게 이 거의 한 8마 신차 그냥 쉽게 좀 밟히는 모습을 좀 통해 가지고 여기 좀 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충만은 제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다른 복병마 한 마피를 막구에 중심에 놓고요. 분위기 봐가지고 복승 내지는 3복승까지 한번 공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성훈의 승부 경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10경주는 혼합 2군의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마장에서 혼합 2군 1000m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래서 세 마리 위주로 배당은 들어가요. 물론 앞선입니다. 2번에 라운 모리스, 그리고 3번에 임페라토르, 4번에 베스타이 쪽에 인기가 지금 많이 실려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2군의 1000m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많은 그런 에이스고, 역시 1000m이기 때문에 정말 선행마들이 대거 물려나왔죠. 인기마들이 다 선행마예요. 특히 2번말 아웃 모리스, 뭐 4번 베스타이. 좀 배팅의 축은 실질적으로 3번 임페라토르라고 봅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고, 또 이찬우 기수가 기생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또 선행에 대한 부담도 없죠. 누가 선행을 가든 뭐 자기 페이스, 선행을 따라가는 정매력의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임페라토르 인정이 되고, 라운 모리스는 선행 가능성은 있는데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과연 그 선행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싶어요. 모유수행 기수의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행 가능성은 높지만 막판까지 버티기는, 선행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편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모리스는 좀 거품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뭐 베스타이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3번 4번 막권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숨어있는 목병은 역시 10번 스페셜조이죠. 지난번에 그 발주류가 매끄럽지 못하면 늑발을 아주 크게 하면서 능력발휘가 안 되는데, 페이스가 빠른 것만큼 뭐 발주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뭐 추입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 이 스페셜 조이는 지난번에 좀 초반에 무리하지 말고 힘을 안배하기를 그랬는데 아예 무리를 너무 안 하고 개네팔 하면서 그래도 또 뭐 또 마지막 올라오더라고 또 보니요. 지난번에 상태하면 정말 좋았어요. 이 변수는 변수입니다. 스페셜 조이는. 자, 그럼 그렇고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 1000m 경주인데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만 임페라토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평수 기수에서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고, 선입권 전개, 뭐 전개나 능력이나 거리 3번만 임페라토르가 가장 안정적이고, 저도 복병은 11번만 스페셜 조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경주가 워낙 인상적이었습니다. 끄는 악병만 제대로 제어한다면은 분명히 능력상 되는 마필이고, 페로비치가 두 번째 기승이고 1000m라는 거리면은 복병으로는 저도 역시 11번만 스페셜 조이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 박기칠 조교사가 페로비치 지난번에 그 늑발하는 걸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태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페셜조이하고 서성 기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성 기수는 그 스타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기수인데, 스페셜조이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페로비치랑이 오히려 저는 입모호흡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서성 기수보다는. 늑발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태운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기술했던 신임이 있지 않을까 느낌도 있고요. 또 나는 페로비치 기수도 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내보니까 이게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정도의 그런 기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좀 능력이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우철 마필은 11번의 스페셜 조이, 거간방에 11번 녹화하면 그런 것도 될까 느낌도 있네요. 뭐 11번 3번으로 들어온다면 또 상당히 또 좋은 변화가 기대되는 조건인데, 여간 11번의 스페셜 조이 영웅 교수는 최고의 복병을 한 번 더 믿고 가볼 만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800으로 준비된 방랑교인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정말 난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뭐 액면 배당은 1번의 썬버스터, 2번의 승리여제, 그리고 9번의 로얄 빅토르까지 그로 잡히는데, 자, 일단 난전입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세다고 보는 마필은 1번만 썬버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한 벨리스타한테 지긴 했지만 1번 게이트에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 그리고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센 말을 보기 때문에 1번 썬버스터를 놓고 공략하겠는데, 후차권은 믿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2번 승리여제, 여기 3번 라운에스프리도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고 4번 벨리스타, 6번 더켄실버, 9번 노야 빅토리까지 뭐 큰 배당도 없고 현장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1번만 썬버스터의 능력을 믿고 1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뭐 나타내네요 전반적으로. 또 큰 변수는 역시 경주거리 1800에 뭐 첫 도전하는 마필도 많고 아직 1800에서 거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1800이라는 경주를 대입해 본다면 실제로 이게 좀 쉽게 끝날 수도 있는 레이스예요. 충만은 없는 레이스입니다. 저는 썬버스를 절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썬버스라는 마필은 거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추위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주가 유리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잘 타고 깨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썬버스도 편성은 맞습니다만 이거 뭐 강추위라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뭐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 승리 여제가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 여제를 좀 더 세게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역시 복병만 한도 놓고 가는데 일단 주력은 승리 여제 쪽에 오히려 1번 썬버스터나 9번 로얄 빅토리는 뒤로 돌려놓고 그렇게 하면 뭐 배당 자체가 워낙 복병을 노리고 가기 때문에 배당이 됩니다만 또 때리는 것도 2번 쪽에다 때린다면 배당이 더 삼삼하게 형성이 되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면 거의 독땡 할 수 있는 분이 같은데. 가능하죠. 네. 자, 박남기 위원의 특급 관리만 한두를 놓고 주력 한 방이 빛나는 레이스. 박남기의 11경주 강력 추천 경주 많은 기대 보게 되면서요. 자, 12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혼합 1군의 1800 핸디캡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축이 없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난전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마필드 수는 8마리에 불과합니다만 배당 가능성은 높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액면 배당은 그러나 5번에 구만석을 필두로 7번에 받아줄 쪽의 인기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자, 박영 교수는요? 일단 뭐 구만석이 독땡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메리트는 정말 좋은 상황이고 또 구만석도 모처럼 좀 강자 틈을 벗어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구만석의 선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6번 힐톱입니다. 이 힐톱이 최근에 컨디션 안좋으로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컨디션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하나는 뭐 구만석이 이끌어나가는 선행 페이스라는 것이 뭐 최근에 그 1등급에서의 선행 페이스 중에서는 가장 느린 페이스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힐톱이 그만큼 외곽에서 무빙을 뜨고 넘어오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6번 힐톱이 이번 경기는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12경주는 뭐 1군 중위권 정도 마필들이 출전한 혼전 양상입니다. 될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 임페투스, 2번 싱그러운 아침, 여기 5번만 구만석, 6번만 힐톱, 7번만 바다질주까지 다들 고만고만하고 기승기수가 문세열로 교체가 된 7번만 바다질주와 선행 가능성이 높은 5번만 구만석이 조금 낮다고 보여지고 제가 배팅해서 한번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번만 임페투스, 1번만 임페투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중반 무빙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마필 능력 자체가 항상 꾸준했던 마필인데 전전 경주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하만식 기수와 박태종 기수보다는 하만식 기수가 좀 더 호흡이 잘 맞는다 판단을 하고 기수 교체했는데 컨디션이 분명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1번만 임페투스가 찬스가 되겠느냐 1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5번 구만석, 7번 받아질주 뭐 두 마리 인기 막걸리인데 둘 다 장담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복대복으로 한 방에 맞고 한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일단은 뭐 기본 중배당 복성식 한 방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삼복성도 동시다발적으로 노려가면서 충분한 또 환수, 충분한 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신승훈의 단방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13경주에 이제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인데요.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자, 어쨌든 3번의 슈퍼플러기하고 12번의 스마트타임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는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액면은 뭐 사실 두 마리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슈퍼플러키는 어쨌든 간에 뭐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12번 스마트타임이 실질적인 배팅의 축이라고 봅니다. 뭐 앞마리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1800을 뛰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뭐 코리안 더비 또 코리안 오크스 그렇지만 이 마필도 거리적인 문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라면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슈퍼플래키가 선행은 선행인데 과연 이제 버텨낼 수 있느냐 요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번 베스트라인이 요것도 거리를 좀 타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400에서 최근에 계속 상승권인데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4번 베스트라인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생 기자. 일단 이번 주 13경주도 철저하게 배당 자체를 무조건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뛰었던 액면이나 내용상 3번마 슈퍼플러키, 12번마 스마트타임 두 마필이 괜찮은 건 사실인데 요 마필에 비해서 절대 능력 자체가 처지지 않은 마필 그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 놓고 합니다. 최근 생각 외로 좀 부진합니다. 생각외로 부진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마방에서는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보인 상태에서 내용 자체도 지금 괜찮고 배당 메리트도 괜찮기 때문에 그 복병마를 놓고 이번 경주 없이 배당 자체는 무조건 우리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12월의 스마트 타임은 이번 이 정도의 편승이라면 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기만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태 부진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상태가 좋아지면서 내용이 아주 틈실해진 그런 말이 한 말이 있다고 하나요? 그 말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바로 이제 이 뒤에 신승훈의 또 제주경마 단독 방송이 연출될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16경마 서울경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의 제주 경마 방송입니다. 7월 18일 토요 경마 제주 기차 레이스 3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요 3개 경주 전부 다 한번 승부 경주로 지정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경주는 제주 3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제주 3경주는 제주마 3세 이상 그리고 1000점 이하짜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성이 약하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주의 이 배당판의 움직임은 뭐 10번의 초원 탄생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1번의 미래대전, 뭐 3번의 미니대왕, 뭐 6번의 힘찬균 이런 말들을 펼 텐데 문제는 4마리가 전부 다 선행마라 하는데 이번 경주에 난제가 있는 겁니다. 초원 탄생이 한 2달 만에 나오는데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면 더 뛰는 말이에요.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실패하자마자 바로 걸음이 서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경주에 선행 못 갑니다, 이거. 10번의 초인 탄생. 선행을 못 가는 순간 레이스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축이 없어요. 축마가 없는 난전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번 경주. 그래서 초원 탄생을 놓고 가는 승부는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반사 이익을 얻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중요한 건데 어쨌든 뭐 1번 내지는 3번 그리고 뭐 6번, 10번 앞선권에 있는 마필들의 인기 막건 절대 그런 과신할 수 없다. 후선 취임말 중에서는 2번의 제일용차라든지 8번의 철의 여신 원래는 김홍곤 기수가 이번에 제일용사를 한 번 더 좀 탈 수 있는 조건입니다만 본인 소속점 마필인 8번 철의 여신이 나오는 관계를 같은데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이라면은 이번 8번 도마리가 충분히 승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의 능력은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제일용사가 좀 더 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마리가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 전개상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이다. 이 말들을 어떻게 또 선행가란 말 중에 몇 두를 연결시켜가지고 배당으로 한번 때리느냐. 이게 이제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번 경주, 뭐 복승을 가든 삼복을 가든 인기권에 있는 배당판 인기권의 마필 위주로 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복병의 중심을 노리고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제주 3경주 신승훈의 승부 경주를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바로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는 역시 또 제주마 3세 이상마을 편성된 1000m 레이스. 오늘 또 2000점 이하짜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세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주력 한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다르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10번의 불멸의 여신 중심으로 배당판은 돌아갈 겁니다. 10번 중심으로 일단 9번의 신의 장군 쪽에서 강력한 대끼리가 형성될 공천이 크고요. 나머지 5번의 세종신천, 4번의 파워, 2번의 푸른역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푸른역을도 이 선행 나가면 더 뛰는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의 인기 막군인 10번의 불멸의 여신이 굉장히 댕빨이 좋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필은 선행을 안 가도 돼요. 선행을 안 가거나 선행을 못 가, 따라가더라도, 지난 5월 30일 있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따라가더라도 마지막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선행 가면 더 뛰고요. 그래서 일단은 10번의 불멸의 여신이 2번의 푸른 역을 몰면서 가지 않고 먼저 치고 나간다면은 2번의 푸른 역은 자동적으로 괴사할 공산이 큽니다. 안 들어올 공산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정계불문하고 10번의 불멸의 여신은 강축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기록적인 면에서는 직전에 동반 입상이 되었던 9번의 신의 장군이 강세를 보이게 할 텐데, 문제는 신의 장군은 정말 직전 1번 게이트에서 그림 같은 전개를 해는 조건이거든요. 이번에는 9번 게이트에 안쪽으로 빠른 말들이 몇 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못 해낸다면은 9번이 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9번 맞고는 그다지 권해도로 싣고 표현 맞고는 아니다. 주력 한 방의 맞고는 지난번 경주에 전개 이상을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9번, 10번 대끼리 빼고 들어간 한 방이기 때문에 배당은 상당히 짭짤할 겁니다. 영향감 있는 그런 막건이기 때문에 4경주는 단통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제주교차 6경주는 한라마 1등급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게임이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액면 배당 자체가 이제 이번에 신천 돌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번의 명성신화라든지 또는 4번의 성불신동, 5번의 하늘제 이런 말들이 좀 팔려고 잡히는데, 전개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9번의 명성신화가 이거는 단독 선행이거든요. 가장 게이트에 따라 빠른 말이기 때문에 9번의 명성신화가 독등을 치고 나와가지고 버티느냐 마느냐 이 승부예요. 직전에는 기가 막히게 지금 덱 나가서 2차권에 버텨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근데 문제는 직전에 덱을 나가고 버텨내는까 좋았습니다만, 당시 이번에 가신다는 7번 있죠. 유랑극변에게 결국은 반마실 정도는 따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이게 그때는 1400이었고 이번에 1610이라는 얘기죠. 거리는 명성신화 장담 못해요. 그래서 액면 배당은 아마 2번, 9번 쪽에서 인기가 몰이가 진행되는 공사를 큽니다만, 9번의 명성신화가 앞장을 치고 나가서 마지막 순간에 들미가 잡힐 수 있는 전개구도. 그렇다면 그 상대 변수는 누구냐면 직전에 명성신화의 선행을 따라잡았던 7번의 유랑극단이라든지 5번의 하늘제도 가능하고요. 내심 더 큰 배당으로 들어간다면은 6번의 그가대로 3번의 광령신화도 무시 못해요. 광령신화가 의외로 지난번 경주에서 후미권 외곽 돌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좋았거든요. 숨어있는 복병은 3번의 광령신화 그리고 6번의 그가대로 이런 말들이 명성신화가 선행에 실패한다면 바로 덮치면서 이런 말들은 반드시 저는 삼복승으로 안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심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성시 한 방에 추고 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명성신화의 단독 선행 인기 마태끼리 승부는 저는 할 생각이 없고요. 배당으로 함도에 가시는데 복성식 주력 한 방 그리고 삼복성에도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복병마를 2마리를 연결시켜가지고 배당으로도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는 경주, 제주 6경주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산 경마가 휴장하면서 제주 경마와 서울 경마 두 개의 경주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주 경마 단독 진행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경주 아마 금요 경마가 올 제주 경마로 편될 것 같아요. 그 경주도 제가 전 경주 해설을 해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